한동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이 아픈 적이 거의 없었던 그에게 급성 신장질환이라는 진단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대략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0만 원? 평생 배관공으로 일하며 모은 돈은 이미 집 한 채 마련하는데 다 써버렸고 노후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동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어딘지 귀찮다는 듯 했다. 아들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이요? 갑자기 왜요? 아버지 연금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동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난 후 동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0년 가까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남의 집 배관을 고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준이 대학에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자신이 모든 것을 뒷바라지했건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토록 쌀쌀 맞을 줄 몰랐다. 병실 창문으로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다. 동호는 문득 군 복무 시절 함께했던 전우 강민석을 떠올렸다. 그때는 서로 목숨을 맡길 만큼 끈끈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소식이 끊긴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다. 동호는 침대맡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민석의 번호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아직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며 동호는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 이렇게 외로운 것일 줄 몰랐다. 그는 눈을 감고 내일을 기약했다. 서준은 아내 현아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들은 지 사흘째였지만 병문안은커녕 안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여보, 아버지 수술비 얘기는 어떻게 할 거야? 현아가 찬물을 마시며 물었다. 글쎄, 아버지 연금도 있고 우리도 애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빠듯한데. 서준은 시큰둥하게 답했다. 맞아.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아버지는 연금도 받으시잖아. 현아의 말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서준도 마찬가지였다. 투자회사에서 일하며 숫자로만 사고하는 습관이 가족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준은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다. 동호는 수술을 앞두고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아들아, 왔구나. 동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서준은 형식적으로 물었다. 괜찮다. 수술비는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걱정 말아라. 서준은 가슴 한편이 찔렸지만 애써 외면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혹시 예전에 사놓은 땅이 있다고 하셨죠? 개발 제한 구역 그 땅 말이에요. 동호의 눈에 잠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 땅은 30년 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산 작은 부지였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변두리 땅이었지만 최근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치가 급상승할 예정이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요즘 그 지역이 개발된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혹시 팔 생각이 있으시면. 서준의 속마음이 훤히 보였다. 수술비는 내주기 싫어하면서 땅 이야기만 나오면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동호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 땅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팔지 않을 거다. 서준은 실망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아버지, 몸조리 잘하세요.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아들이 떠난 후 동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토록 외로울 줄 몰랐다. 그 순간 문득 강민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함께 군 복무를 하며 서로의 등을 맡겼던 그 사람만이 지금의 자신을 이해해줄 것 같았다. 동호는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결심한다. 며칠 뒤 동호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반백의 머리에 정갈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다. 강민석이었다. 성공한 건축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동호야, 오랜만이다. 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동호는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민석이 손으로 제지했다. 어떻게 여기를? 내가 힘들다는 소식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 오래된 전우를 통해 내 상황을 알게 됐어. 민석은 동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다.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해결했어. 민석아, 그럴 수는 없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 사이에 돈이 뭐가 중요해. 군대에서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건 잊었나? 동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혈육인 아들은 외면했지만 전우는 이렇게 달려와 주었다. 민석은 잠시 주위를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동호야, 하나 더 할 말이 있는데. 내가 가진 그 땅 알고 있지? 응.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그 작은 땅 말이야? 그래, 바로 그거야. 사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데. 민석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곧 신도시 지정 발표가 난다. 정부 발표는 다음 달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야. 동호는 서류를 받아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개발 계획도에는 자신의 땅이 핵심 상업지구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게 정말이야? 내 그 작은 땅이? 최소 수십억은 될 거야. 위치가 너무 좋아. 지하철역 바로 앞이거든. 동호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민서가 이 소식이 서준이 귀에 들어가면. 그래서 조심해야 해. 아직은 비밀로 해두는 게 좋겠어.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민석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동호야, 이 땅은 내 인생의 마지막 카드야. 신중하게 결정해. 진짜 너를 아끼는 사람을 위해 써야 해. 동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민석아,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평생 전우야, 동호야. 서로 등을 맡길 수 있는 사이잖아. 병실에는 깊은 우정의 온기가 흘렀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시험에 대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민석이 떠난 지 며칠 후 서준은 병실로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어딘지 어색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서준은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다른 무언가가 가득했다. 괜찮다. 수술도 잘 됐고. 동호는 아들의 의도를 직감하고 있었다. 그나저나 아버지, 그 땅 말인데요. 서준은 슬그머니 본론을 꺼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되네요. 동호는 아무 대답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그냥 제 명의로 바꾸면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편하고. 서준의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졌다. 옆에서 현아가 팔짱을 끼고 한마디 덧붙였다. 맞아요, 아버님. 아버님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 저희한테 맡기셔야죠. 괜히 욕심내다 손해보실 수 있어요. 현아의 말에 동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욕심이라니.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욕심이라고 말하다니. 손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 그게 아니라. 서준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현아는 더욱 직설적으로 나왔다. 시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땅 개발된다는 소문 들었어요.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동호는 놀랐다. 민석이 그토록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벌써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서준이 머뭇거리며 답했다. 아버지 지인분이 강민석 씨라고 하던데요. 그분이 건축사라면서 정보를 좀 주시더라고요. 동호는 당황했다. 민석이 직접 말했을 리는 없는데 어디서 정보가 샜을까? 서준아, 그게 확실한 정보냐? 확실해요. 신도시로 지정되면 최소 몇십억은 될 거래요. 아버지 혼자서는 그런 큰돈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현아가 거들었다. 그러니까 미리 저희 명의로 옮겨놓으면 상속세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죠. 동호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지금 자신은 아들 부부에게 그저 재산일 뿐이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을 소유한 존재로만 보고 있었다. 그럼 아버지 수술비는 왜 안 냈냐? 서준이 말문이 막혔다. 현아는 여전히 당당했다. 그땐 몰랐잖아요. 땅이 이렇게 큰 돈이 될 줄. 아, 그래서 지금 와서 효자 노릇을 하는 거구나.
동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스며 있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냐? 아버지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 병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서준은 할 말을 찾지 못했고 현아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일단 생각해보세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족? 동호가 비웃었다. 내가 언제부터 너희에게 가족이었냐?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다. 분위기를 파악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실례합니다. 잠시 나가 계시겠습니까? 환자분이 휴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준과 현아는 마지못해 일어섰다. 나가면서 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문이 닫힌 후 동호는 민석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석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동호야. 단지 사람을 잘못 믿었을 뿐이야. 한 달 후 신도시 개발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자 동호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예상대로 서준은 병원에 들이닥쳤다. 평소보다 더욱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저한테 맡기셔야죠. 괜히 잘못 관리하면 손해만 보세요. 서준의 손에는 땅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려 있었다. 현아도 옆에서 재촉했다. 시아버님, 그냥 도장 찍으세요. 복잡한 일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동호는 태연히 웃으며 서류를 밀어냈다. 서준아, 늦었구나. 네. 뭐가 늦었다는 거죠? 이미 그 땅은 네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계약이 끝났다. 순간 서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현아의 입도 벌어졌다. 뭐라고요? 아버지,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하시면 어떡해요? 상의. 동호가 비웃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상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냐?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강민석이 차분히 말했다. 서준 씨, 내 아버지는 당신들보다 훨씬 똑똑하다. 이미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계약해 두셨다. 민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공식 매매 계약서였다. 욕심만 부린 내가 발 뻗을 자리는 없다. 서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누구한테 팔았는데요? 얼마에?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동호가 단호하게 답했다. 사실 동호는 땅을 팔지 않았다. 민석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노인들과 청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 계획이었다. 아버지, 그게 우리 상속 재산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현아가 소리쳤지만 동호는 침착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돈으로만 본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지킨다. 서준은 말문이 막혀 얼굴이 새빨개졌다. 현아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 동호의 눈에 서린 차가운 분노가 서준을 압도했다. 내가 아팠을 때는 어디 있었니? 수술비는 누가 냈니? 서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저 주먹만 꽉 쥔 채 병실을 나갔다. 그 순간 동호는 묘한 통쾌함을 느꼈다. 평생 희생만 했던 자신이 드디어 가족 앞에서 자존심을 지켜낸 순간이었다. 저녁 무렵 동호는 병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양은 붉게 타올랐고 그 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민석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후회는 없어? 없다. 이제야 마음이 홀가분하구나. 동호의 낮은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평생 눈치 보며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남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돈은 빼앗겨도 자존심은 못 빼앗아간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어둠을 밀어내며 작은 희망처럼 반짝였고 동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날 저녁 동호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통쾌한 자유가 담겨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지켜주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용기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